안녕하세요 1학년 친구들. 중단원 마무리 여러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중단원 마무리 풀이를 시작합니다. 자, 기본 문제 1번입니다.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자, 3차 방정식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든지 치환을 이용하든지,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인수분해 공식 아니면 조립제법을 쓰면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1번을 한번 봅시다. 1번은 공식을 우리가 기억을 안 하더라도 인수분해라는 내용을 기억을 해주면 앞에 있는 항 두 개의 공통인수, 거기에 나머지 뒷부분에 있는 1차항과 상수항만 봐도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럼 정리해버리면 x 빼기 5가 공통인수고 나머지가 x제곱 빼기 1. 목표가 인수분해다. 그죠? 그러면 뒷부분에 있는 부분 합차로 인수분해가 더 되네. 끝! 이거 세 개의 곱이 0이 되니까 우리가 찾을 x의 값은 5 또는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돼줍니다. 그죠? 자, 가로 1번이고요. 가로 2번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2번은 4차식인데 4차식에 대한 인수분해 공식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차가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x제곱을 a라고 두게 되면 주어진 식은 a제곱 빼기 3a 빼기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2차 방정식의 해는 우리 잘 알아. 인수분해하는 공식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인수분해까지 해주면요, 요렇게 되고요. 인수분해가 완료됐으니까 x자리 a자리에 다시 x제곱을 집어넣어 버리면요, 자, 이렇게 된다. 따라서 x제곱이 4가 되고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와 복소수 범위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i까지 총 이 네 가지가 정답이 돼줍니다. 2번입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자, 가로 1번. 연립방정식은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 한 문자를 소거해주는 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x와 y가 하나의 문자가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그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매우 간단했어. 즉 y 대신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y를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고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봐도 된다라는 거야. 자, 정리해보자. 그럼 x제곱 플러스 x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 마이너스 y가 아니죠. y 자리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풀면 y가 사라진 x에 대한 방정식이 된다. 그죠? x제곱 사라진다 생각하면 3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는 5가 되고요. 모든 항 우변으로 넘깁시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4가 0이 돼서 인수분해 마감 다 되죠? x 빼기 2, x 빼기 7은 0입니다. 따라서요, x가 2이거나 x는 7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y의 값도 세트로 우리가 만들어줘야지 그게 연립방정식이지.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x2를 여기에, x7을 여기에 넣자고. 넣어보자. x자리에 2를 넣으면 y의 값은 1, x에 7을 넣으면 y의 값은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우리가 찾을 가로 1번의 정답은 이렇게 돼줍니다. 자, 2번 들어갑시다. 2번 또 2차 연립 방정식인데 윗문제와 다르게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문자가 없어요. 그런데 위쪽에 있는 식, 자, 오른쪽에 는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 들고 와서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자, 묶어버리면 2, 1, 2, 1 마이너스 붙이면 딱 3 만들어진다. 그죠? 즉 2x 빼기 y와 x 더하기 2y가 빵이 돼준다.
즉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첫 번째 2x 빼기 y가 0이 되든지 두 번째 x 더하기 2y가 0이 되든지. 그러면 우리 목표는 속어였거든. 첫 번째 이 식은 나는 y 대신 2x를 넣어도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식은 x 대신 마이너스 2y를 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얘를 어디다 넣자? 이 식에 넣어서 xy 값을 구하자고. 자, 첫 번째 y 자리에 2x를 집어넣어 버리면 주어진 식은 5x 제곱은 5가 돼서 x의 값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러면 정답 다 구했네. x가 1이 되면요 y의 값 얼마? 2가 되고요.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y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이거 두 개가 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도 똑같이 가자. 난 x 대신에 마이너스 2y를 집어 넣을 거야. 그러면 5y 제곱은 5가 돼서요 y의 값도 이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얘를 여기에다가 집어 넣으면 x 값 나오잖아. 그럼 넣어보자. y가 1이 되면요 x는 마이너스 2고요. y가 마이너스 1이 되면요 x는 2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가 모두 다 정답. 자, 3번입니다.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자, 연립부등식은 각각의 부등식에 해 공통된 부분을 얘기를 했다. 자, 가로 1번 봅시다. 3x만 남기고 4 넘기면 따라서 x는 4보다 작다가 첫 번째 해. 아래식도 똑같이 한번 가볼까나. 가로부터 풀어보자. 2x 더하기 5가 작거나 같다. 6x 더하기 9보다. 마이너스 4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양변 마이너스 4로 나눠버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우리 목표는 얘와 야의 연립이기 때문에 공통 부분을 찾아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수직선을 잘 그려서 4보다 작은 영역 그려주시고, 어이구야. 4보다 작은 영역 그려주시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 그려주시면 공통된 부분은 여기네.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4보다 작다가 정답이 됩니다. 자, 가로 2번도 똑같이 들어가 봅시다. 부등식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은 우리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죠. 앞에 거 두 부등식 연결하고 뒤에 있는 두 개의 항을 연결하는 이런 형태의 연립 부등식을 만들어 주자고 했어. 즉 2x 빼기 4가 x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하나랑 x 더하기 1이 3x 빼기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거 두 개를 해결하기로 했지. 그럼 풀어봐. 위에 있는 식은 바로 나오네.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아래에 있는 식 넘겨보자.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6. 따라서 양변 마이너스 2 나눈다. 다 됐네. 뭐 수직선 안 그려도 되겠네. 따라서 x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 돼주겠지. 자, 4번입니다.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절대값이 들어있는 문제지. 자, 가로 1번은 우리 많이 했어. 어떤 절대값의 값이 5보다 크다란 얘기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보다 더 커져라. 여기가 우리가 찾을 영역인 거야. 다시 얘기하면 5보다 큰 거와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돼. 누가? 3x 더하기 1이. 끝. 3x 더하기 1이 5보다는 크고요. 3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5보다는 작아라. 따라서 1 넘기고 3으로 나누면 3분의 4보다 크고요. 1 넘기고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보다 작아라. 그래서 1번 정답은 요렇게. 자, 2번입니다. 절대값이 두 개인 부등식을 우리 풀이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얘기했니? 수직선 위에 각각의 절대값이 0이 되도록 한 x의 값. 야는 1이겠다. 그죠? 야는
살 거고 1과 4를 기준으로 세 군데의 영역을 나누어서 생각하라고 했어. 자, 생각해 보자. 1과 4를 기준으로 세 군데의 영역을 잘랐을 때 절대값 x 빼기 1은 어떻게 되고 절대값 x 빼기 4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구별하라고 했어. 첫 번째, 절대값 x 빼기 1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양수고 1보다 작으면 음수라서 부호가 바뀌었어요. 즉 여기는 양수니까 그대로 오고요. 물론 이쪽도 그대로 오지. 1보다 작으면 부호가 바뀌라고 얘기했어. 절대값 x 빼기 4는 4를 기준으로 크면 그대로 오고 4보다 작으면 부호를 바꾸라고 얘기했지. 또 적는 거야. 크면 그대로, 작으면 부호 바꿔라. 작으면 부호 바꿔라. 자, 이때 우리는 이 영역과 이 영역과 이 영역 각각의 영역에서 절대값에 벗기는 방법이 다르니까 각각의 영역에서마다 풀이를 3번을 따로따로 해주자는 거야. 자, 그럼 가보자. 첫 번째, x가 1보다 작으면요. 난 요거만 선택하면 돼. 얘를 선택할 거야. 첫 번째, 자, 부호를 바꿔라. 마이너스 x 더하기 1. 부호를 바꿔라. 이부등식을 풀어라. 마이너스 2x가 1보다 작아서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럼 내 목표는 얘와 얘, 이 안에서 이부등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요. 1보다 작다가 첫 번째 영역에서의 해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두 번째 영역도 따라가자.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으면요. 우리는 이 부분을 들고 와서 대입을 할 거야. x 빼기 1은 부호가 바뀌고 x 빼기 4는 아니네. x 빼기 1은 그대로고요. x 빼기 4는 부호가 바뀌었어. 적어보자. x 빼기 1 부호가 뒤에는 바뀌어라. 정리하면 2x가 3보다 작거나 같아서 x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자. x가 1과 4 사이에서는 x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으래.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 아니네. 어이구야, 완전 잘못 풀었네. 다시 들고 오면 x가 사라지고 남는 거는 3이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되지. 미안합니다. 그럼 식을 다시 보면 1과 4 사이에서는 부등식을 만족한 해 x를 넣을 자리가 없어. 3이 6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늘 참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x를 넣어도 늘 참이니까 1과 4 사이에 있는 이 모든 범위가 우리가 찾을 해가 돼 준다는 거야. 모든 게 해가 된다. 이해돼? 자, 마지막 세 번째 갑시다. x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는 이 영역에서 풀 거야. x 빼기 1도 그대로, x 빼기 4도 그대로 넣어보면 자, 바로 계산할까? 2x 빼기 5가 6보다 작거나 같아서요. x는 2분의 11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분의 11보다 작거나 같아라.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분의 11보다 작거나 같아라. 이게 세 번째 해라고. 그러면 끝났어요. 얘도 모두 다 해라고. 살펴볼까? 1, 1 연결, 4, 4 연결. 따라서 우리가 찾을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요. 2분의 11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 자,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 자, 2차 방정식 문제는 이제 우리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될 수 있게끔 연습을 했습니다. 가로 1번 봅시다. 2차 부등식은 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중요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면 인수분해부터 합시다. 됐나? 자, 그럼 볼까? 4이네. 4, 2.
누구와 누구 사이? 마이너스 7과 1 사이. 이게 1번 정답. 2번도 똑같이 갑시다. 자, 재고차항 개수가 음수면 이리저리 하기가 불편했어. 그래서 부호를 바꿔주고 인수분해가 되는지 살펴보면 되지. 어떻게? 2x 빼기 1과 x 더하기 2로 됩니다. 다 됐네. 어떻게? 가에 누구와? 2분의 1과 누구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보다 아니네. 다시 가에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우리가 찾을 정답이겠죠. 자, 6번입니다. 연립부등식도 똑같았습니다. 두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된 것만 찾으면 돼. 자, 위의 식을 1번, 아래 식을 2번이라 하자. 1번은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 인수분해하면 요래 돼야지. 가에네. 가에야. 그러면 큰 것보다는 크고요. 작은 것보다는 작다가 해. 이해되나? 자, 그럼 두 번째 부등식도 가자. 2x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11이 0보다 작다. 주어진 식이 0이 되는, 즉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자. 자, 마이너스 붙이면 딱 되네. 즉 2x 빼기 11 x 빼기 1이 0보다 작다. 4, 2 어디와 어디? 1과 2분의 11 사이. 얘가 두 번째라고. 그럼 우리 목표는 이제 얘와 야의 공통 영역만 찾아주면 돼. 자, 수직선을 그려주면 게임 끝이라고. 그려보자. 마이너스 1보다는요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4보다는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두 번째 1과 2분의 11. 자, 1은 요쯤에 있을 것 같아. 2분의 11은 여기 있겠지. 그 둘 사이를 지나가는 이게 두 번째 부등식의 해, 얘가 첫 번째 부등식의 해. 그럼 나는 이제 공통 영역을 찾고 싶어. 두 수직선이 공통으로 지나가는 영역이 어딘지를 생각해 보면 얘네. 정답 다 나왔네. 어디부터? 4보다 크거나 같고요. 2분의 11보다 작다가 정답. 자, 7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더하기 i일 때 ab의 값과 나머지 두 근을 구해달랬다. 자, 우리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봅시다. 한 근이 1 더하기 i니까 우린 깊은 생각 안 해도 1 더하기 i를 집어넣었을 때 이 식이 성립을 해야 돼. 따라서 1 더하기 i를 주어진 식에 넣을 건데 이거를 제곱하고 세제곱을 할 거니까 미리 제곱부터 한번 해보자. 제곱하면 1 더하기 i 제곱 플러스 2i. 2i네. 세제곱 해볼까? 1 더하기 i의 세제곱은 1 더하기 i를 2i에다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i가 될 거야. 얘와 얘를 여기 있다 집어넣을 거라고. 자, 넣어보자. 마이너스 2 더하기 2i 더하기 2ai 더하기 b 더하기 bi 빼기 4는 0이야. 자, 여기에서 문제 속에서 a, b 값은 실수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i가 있는 항 이것들이 다 허수 부분을 결정할 거고 i가 없는 부분들이 실수 부분을 결정할 거야. 그 이유는 a, b가 실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정리하자. 실수 부분이라고 보이는 b 빼기 6과 허수 부분이라고 보이는 2 더하기 2a 더하기 b를 따로 엮으면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 되어야 돼요. 따라서 b 값은 6이 되고 b가 6이면 a의 값 얼마 할까? 마이너스 4인 거야. 다 됐지? a, b 값은 다 구했어. 그럼 이제 요 a와 b를 주어진 3차 방정식에 다시 한번 넣어보자. x 세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더하기 6 x 빼기 4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할 거야. 그지?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한근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한근을 알고 있지만 이게 3차 방정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 수분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일 것 같아. 조립제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자. 자, 우리 조립제법은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니?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면 상수항의 약수를 들고 오는 방법이 있었어. 즉 마이너스 4의 약수인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자, 이 6개를 이 식에 집어넣어서 0이 나오도록 하는 값을 찾으면 되는데 해봐야 돼. 한 방에 보이는 건 쉽지가 않아.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면서 찾아보는데 선생님은 왠지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러겠지만 2를 집어넣어버리면 될 것 같아. 2로 조립제법 해보자.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2, 4, 얼씨구 딱 됐네. 따라서 주어진 식은 x 빼기 2예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찾을 해는 여기에선 당연히 2가 나오고 여기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리고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고 근의 공식을 써버리면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온다. 그럼 끝났네요. 1 더하기 i가 아닌 나머지 두 군을 물었어. 그럼 누굴까? 2랑 1 빼기 i. 이거 두 개가 정답이 돼주겠지.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조금 우리가 확장을 해 나가보면 개수가 실수인 방정식에서 한근이 1 더하기 i라면 1 더하기 i의 켤레 복소수도 해가 되죠. 그럼 우리가 찾을 해 중에서 얘 말고 나머지 하나의 근을 알파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알파의 값만 찾으면 문제가 끝나는 거야 사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자. 주어진 3차 방정식의 해를 대충은 알고 있어. 1 빼기 1 더하기 하나와 i 하나와 x 빼기 1 빼기 i 두 가지와 마지막 x 빼기 알파.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맞나? 자, 그럼 봐봐. 여기에 알고 있는 이 상수의 값 마이너스 4가 어떻게 나오는지 생각해봐. 얘를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4는 어떻게 나올까? 그렇지. 얘와 얘를 모조리 곱해주면 되지. 즉 1 더하기 i와 1 빼기 i와 마이너스 알파를 곱해준 게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맞지? 상수항이 곱해서 상수항이 되잖아. 자, 그럼 계산하면 얘 둘은 2가 돼서 2알파가 4가 되었어요. 알파의 값은 2가 돼. 자,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또 다른 근 하나가 2였잖아. 그럼 끝났네. 나머지 두 근은 하나는 2고요. 나머지는 1 빼기 i입니다. 이제 a, b 값은 어떻게 구할까? 별거 없네. 전개만 하면 되잖아. 자, 이 식은 앞에 있는 두 개의 식만 다시 한번 들고 오면 해라고 얘기하는 이거 두 개의 합과 이거 두 개의 곱을 생각해주면 x제곱 계산해보자. 두 군의 합 얼마니? 2지? 그러면 마이너스 2x. 두 군의 곱 얼마니? 2지? 그러면 플러스 2. 자, 이 부분이 앞에 있는 2차식 얘와 똑같은 거야. 거기에 x 빼기 2만 곱해져 있는 게 이 식이지. 얘를 정리만 해주면 그게 우리가 찾을 a, b 값이 나오는 결과가 되는 거지. 자, 정리해주면 실제로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럼 다 됐네. a의 값 마이너스 4, b 값은 6. 자, 이렇게도 풀 수 있다. 8번입니다. 개수가 실수인 4차 방정식의 두 근이 2와 마이너스 1일 때 나머지 두 근의 값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도 똑같이 가보자. 우리 바보같이, 바보도 사실 아니지. 너무 정직하게 잘 풀 수 있지. 근이 2와 마이너스 1이니까 집어넣을 거야. 첫 번째 2를 넣읍시다. 16 플러스 8.
더하기 4a 빼기 18 더하기 b는 0이 되어라. 계산해볼까? 24 빼버리면 4a 더하기 b 플러스 6은 0 하나 나왔지? 두 번째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야. 1 빼기 1 더하기 a 플러스 9 더하기 b는 0이다. 사라지면 a 더하기 b 플러스 9는 0이 된다. 나는 a, b 값 구하고 싶어. 사실 a, b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두근을 구하라고 했지. 그지? 자, 두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요거를 a, b 값을 적당하게 연립해서 구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 빼버리면 3a 빼기 3은 0이 돼서 a의 값은 얼마? 1이고 그때 b 값은 얼마일까? a 자리 1 넣어버리면 b 값은 마이너스 10이 돼. 다 됐잖아. 주어진 식은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에 a는 1이라고 얘기를 했고 b는 마이너스 10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 4차 방정식의 두근이 2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나머지 두근을 구해주는데 군을 구할 필요가 없지. 이만큼을 구하란 얘기는 적당하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정도만 파악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해결해볼까? 어쨌든 2랑 마이너스 1 빼고 나머지 해를 구하려면 방정식부터 찾아줘야 돼. 계산해보자. 두근이 2라고 했으니까 2 집어넣어서 조립제법 하면 당연히 빵이 되어야 돼. 2, 3, 6, 7, 14, 5, 10 땡큐. 자, 하나 더. 마이너스 1이 해니까 마이너스 1로 한 번 더 집어넣으면 당연히 빵이 되어야 돼. 2,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5. 끝났네.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얘는. x 빼기 2와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되고 나면 다시 적어볼게. x 빼기 2와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고 나면 이게 남으란 얘기야. 그지?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얘기를 한대. 그럼 나 알파 베타 값을 직접 구할 필요가 전혀 없어. 왜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두 근의 합에 해당되는 값에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를 해주면 되잖아. 끝! 두 근의 합이 얼마니? 마이너스 2, 4. 두 근의 곱이 얼마니? 5 빼기 10.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6이 돼 주겠다. 그죠? 자, 9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허근을 W. 자, 이거를 우리 수학에서는 특별한 식이라고 해서 이 3차 방정식의 한 근예를 오메가라고 읽어주기도 해. 자, 오메가일 때 2차 방정식 다음에 한 근이 2오메가 되도록 하는 실수 A, B의 값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이야기부터 풀어봅시다. 3차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이 식을 해석해봐. x세제곱은 1이라는 이 3차 방정식의 해를 먼저 구해볼 건데 얘는 우리가 충분히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식이야. x 빼기 1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 되겠지. 이 중에서 얘는 0이 되려면 x의 값은 1이겠네? 얘는 허수가 아니지. 따라서 여기에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 오메가가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요. 오메가를 x 자리에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0이 되어줘야 돼. 그죠? 자, 그러면서 오메가가 우리 허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메가가 얼마인지 몰라도 오메가 안쪽에는 i가 포함이 되어 있겠지. 아, 자, 그 정도면 됐어. 그때 아래 있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오메가라고 했어. 그럼 똑같이 한번 생각해봐. x 자리에 2오메가를 집어넣어 버리면 4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오메가 더하기 b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겠지. 자,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오메가라는 거는 허수야, 허수. i가 들어있는 식이야.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무엇인가 우리가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의 식을 한 번 더 들고 와보자. 과연 이 오메가 제곱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해석을 해보자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니까 얘만 냅둬버리면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1 빼기 오메가와 똑같겠지? 맞나?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자. 이 부분을 싹 다 지워버리고 여기 한 번 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으로 얘를 만들어 갔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 식을 변형을 한번 해볼 거야. 어떻게? 오메가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1 빼기 오메가를 집어넣어 버리면 요래 되지. 정리하자. 마이너스 4 빼기 4 오메가 마이너스 2a 오메가 더하기 b는 0이다. 복소수야. 왼쪽도 복소수고 오른쪽도 복소수인데 왼쪽 식에는 i가 들어있는 항이라고는 이거 두 개밖에 없고 이거 두 개는 무조건 실수야. 따라서 오메가로 주어진 식을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4 빼기 2a 더하기 b 빼기 4는 0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자, 이때 한번 고민해보자. 좌측도 복소수고 우측도 복소수인데 결과가 빵이란 얘기는 좌측에 나와 있는 모든 허수 부분은 빵이 돼야 되고 나머지 실수 부분이 0이 되어야 돼. 혹시 이 b 빼기 4가 실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 왜냐면 오메가라는 이 부분이 누군가 더하기 누군가 i로 표현될 거고 이만큼의 실수가 있기 때문에 얘와 얘를 곱한 부분까지 더해줘서가 실수 부분이 돼. 그런데 허수 부분만큼은 얘가 결정을 해. 왜? 오메가가 누군가 더하기 누군가의 i가 되더라도 허수 부분은 얘와 얘를 곱해서 나오는 값이 허수 부분이거든. 그러지? 오메가가 허근이니까 이 물음표 자리에는 절대로 0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누가 0이 되어야 돼? 그렇지. 얘가 0이 돼줘야 돼. 따라서 이놈이 0이 돼줘라. 그러면 당연히 뒷부분도 0이 되어줘라. 그러니까 A의 값은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때 B 값은 4가 되어줘서 우리가 찾을 A와 B의 합은요 2가 돼줍니다. 10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높이가 가로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사워실이 있고 세막대의 길이의 합이 56m이고 내면에 사용될 천의 넓이의 합이 66제곱미터일 때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미지수로 잡아줘야 되는데 힌트가 있네. 가로의 길이와 높이가 서로 같다라고 했어. 그러면 굳이 다른 문자로 잡을 필요가 없겠지? 얘를 A라 잡으면 세로도 높이도 A. 그럼 세로는 몰라요. B라고 얘기를 해보자. 자, 첫 번째. 얘를 첫 번째로 생각해보자. 세막대 길이의 총 합이 56이래. 이 샤워실을 만들려면 어떻게 필요한지 봐봐. 가로가 하나, 둘, 뒤에도 셋, 네 개가 필요하고 높이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세로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필요해. 다시 얘기하면 가로, 세로, 높이 모두 다 네 개가 필요한데 가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대. 그러면 가로에 해당되는 이 A라는 이 막대기가 몇 개가 필요한 거야? 8개가 필요하겠지. 그리고 세로에 해당되는 B라는 부분이 4개가 필요해서 56을 만들어 달라는 거네. 그죠? 자, 거기에 두 번째. 네 면에 사용될 천의 넓이의 합을 물었어. 네 면이라는 건 어딘지 보이니? 앞면, 뒷면, 오른쪽 면, 왼쪽 면이야. 4개 면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자, 그러면 앞면도 앞뒤로 2개, 옆면도 오른쪽 왼쪽 2개니까 2배에서 앞면의 넓이 어떻게? A제곱이지. 거기에 오른쪽에 있는 넓이 어떻게? AB. 이거를 계산한 게 66이 돼달란 얘기네. 얘 2개를 연립해서 정답을 풀어달란 얘기야.
자, 그럼 계산해보자. 조금 더 간단히 해볼까? 4로 나누면 2a 플러스 b는 14가 되고, 아래에 있는 식 2로 나누면 a제곱 더하기 ab는 33이네. 자, 이 연립방정식 푸는 거 우리 공부했다. 소거를 해주면 되겠지. b 자리에 14 빼기 2a를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얘는 a제곱 더하기 a 곱하기 14 빼기 2a를 넣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4a가 33이다. 아, 인수분해해서 해를 구할 거야. 모든 항을 오른쪽으로 넘겨져 버리면 요래 인수분해 되나? 3, 11 땅땅 되지. 따라서 a 빼기 3, a 빼기 11이 0이 돼준다. 그럼 다 됐지. a의 값 얼마? 그렇죠. a의 값 3 혹은 a의 값 11. 둘 다 답이 될지 둘 다 답이 안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a 값이 3일 때 그리고 a 값이 11일 때 b 값이 어떻게 되는지 짝을 한번 지어봐. a가 3이 되면 b 값을 결정할 수 있는 식은 여기 있었어. 3 한번 넣어볼래? 14 빼기 6 8이 되지? 자, a가 3이면 세로는 8. a가 11이면 똑같이 11을 넣을 거야. 14 빼기 22. 아, 이게 말이 안 되네. 길이가 음수가 되지. 따라서 a는 11 안 되고요. a가 3일 때 b 값은 8. 즉 가로의 길이가 3, 세로의 길이가 8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죠? 자, 11번 넘어갑시다. 두 2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에 공통인 해가 존재할 때 4개의 값을 모두 다 구해달랬다. 이런 문제가 겉으로 보기엔 되게 복잡해 보이지. a 값을 모르는데 야의 해를 구해야 되고 ab 값을 모르는데 야의 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 전체의 공통해를 물었어. 그럼 생각해봐. 누군지 몰라도 그 공통인 해를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집어넣어도 여기 집어넣어도 여기 집어넣어도 여기 집어넣어도 모두가 참이야.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방정식을 모르는 얘를 빼고 여기에 집어넣어도 여기에 집어넣어도 참이란 얘기야. 이만큼은 분명한 식이 된 거잖아. 따라서 우리 아래에 있는 이 두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 찾은 해가 분명히 공통해가 되는 거 알잖아. 자, 그 찾은 놈을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보겠다라는 거야. 자, 그게 아이디어인 것 같아. 즉, 계산해보자. 두 연립 방정식을 다시 한번 세트로 묶어라. 만들어볼까? 얘를 만족하는 값 찾는 거 어려운 일 아니네. y만 남기고 나머지 거 넘기면 아래에 있는 식은 요래 되네. 자, 전개해서 오른쪽으로 넘기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얼마? 아, 플러스가 아니네. 마이너스 4는 0. x 더하기 4 x 빼기 1은 0이 되어서요. 우리가 찾을 x의 값은 1과 마이너스 4가 돼준다.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x가 1이면요. x가 1이면 여기 1 넣자. y의 값은 마이너스 4고요. x가 마이너스 4면요. 여기에 마이너스 4를 넣자. y의 값은 1이 나와. 구하려는 건 이 공통인 해가 아니었어. 얘뿐만 아니라 a, b 값을 구해주고 싶어. 그럼 각각의 문제마다 상황마다 a, b 값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찾아갈 거야.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지? a가 b보다 더 크도록 해달라고 했지. 자, 그럼 다시 계산해보자. 이 해는 위에 있는 이 식과 이 식을 동시에 만족해줘야 돼. 자, 그럼 대입해볼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7. 이게 a겠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식도 대입해보자. 17에 y에 마이너스 4고요. b 자리는 얼마인지 몰라.
x 자리에 1 넣으면 자 b값 다 나오네. b는 마이너스 68 넘기면 69. 딱 틀렸네. a가 b보다 더 크라고 했는데 a가 b보다 더 작아. 얘는 꽝꽝꽝 말도 안 되는 식이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게 정답일 건데 또 한번 찾아가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7. a의 값은 여전히 17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식에다가 한 번 더 집어넣읍시다. 17, y는 1, x는 마이너스 4는 1, 4b는 16, b값은 얼마? 4가 되네. 아, 이제는 a가 b보다 크네. 그럼 다 됐지? 어떻게? a 17, b 4, x 마이너스 4, y 1. a와 b를 더하면 21, x와 y를 더하면 마이너스 3. 그거 두 개를 더하면 18이 우리가 찾을 정답이 돼주겠지. 자, 12번입니다. 12번 문제는 생각보다 좀 까다롭지. 이런 비용 문제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어느 센터에서 한 달 수강료를 X% 인상하면 회원 수는 0.05X% 감소한다고 한다. 자, 돈을 올리니까 당연히 회원 수는 줄어드는 게 당연한 이치다, 그죠? 이 센터에 한 달 수입이 8% 이상 증가하도록 하는 X의 제도값을 물었어. 다시 보면 수강료를 인상하면 회원 수는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전체 한 달 수입이 줄어들거나 하진 않는데 8% 이상이 되도록 하는 인상 비율을 물었어. 자, 말은 어려운데 이 부분을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 수입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요. 수입은 센터 입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강료에다가 몇 명이나 수강을 하고 있는지 회원 수가 중요한 거지. 자, 원래 기준이 있었을 거야. 원래 수강료를 내가 A라고 얘기를 하고 기존에 있던 회원 수를 B라고 하면 당연히 그 센터가 받을 수입은 AB만큼 만들어질 건데 인상을 하고 수강료를 인상을 하고 회원 수는 감소가 된대. 그렇다면 이 수강료가 변화가 생길 거고 회원 수도 변화가 생길 거야. 그럼 당연히 그때 수입도 변화가 생기겠지. 그 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일단 이 문제에서는 원래 수강료와 회원수를 가르쳐주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수강료를 A라고 하고 회원수를 B라고 하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한 달 수강료를 X% 인상했다라는 말의 뜻을 생각을 해볼게. 인상. 자, 그 얘기는 원래 수강료를 A만큼 가지고 있는데 X%만큼 인상했지? 그럼 생각해봐. 원래 A만큼 가지고 있는데 X% 인상을 했다라는 얘기는 X% 예를 들어서 10% 생각해봐. 10% 인상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을 100으로 나눴을 때 거기에 10에 해당되는 만큼을 곱해주면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야? 10%에 해당되는 값이겠지. 예를 들어 물건값이 1,000원이면 1,000원의 10%는 0.1을 곱하는 거야. 즉 100분의 10을 곱해서 100이 10%가 된다고. 이해돼?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수강료가 A인데 거기에서 X% 내가 인상을 하게 되면 100분의 X만큼을 곱한 부분 이만큼이 바로 인상된 양을 나타내는 거고 이 전체 값이 인상된 이후에 수강료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다시 식을 정리하면 A로 주어진 식 묶어버리면 얘는 1 플러스 100분의 X. 이게 인상된 수강료를 의미하는구나. 그럼 똑같이 회원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나는 원래 회원수가 B였는데 회원수가 감소됐다고 했어. 그럼 빼야겠네. 얼마만큼 감소가 됐니? 0.5X%만큼. 그러면 10%라고 하면 100분의 10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 0.5X%면 0.5X만큼 곱해주면 이게 바로 회원수의 전체 결과야. 이만큼이 감소된 회원수고 이 전체가
원 수를 결정한다고.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얘는 b 곱하기 1 빼기 100분의 0.5x가 바로 회원 수가 되는 거야. 그럼 봐라.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는지 한번 봐봐. 원래 수입이 있었어. 그지? 원래 수입이 있어 줬어. 근데 이 원래 수입이 8% 이상 증가하라고 했으니까 자, 똑같이 위에처럼 생각해 볼까? 원래 수입에 1 더하기 위에 거랑 똑같이 간다. 8% 증가니까 100분의 8 정도를 해주면 그게 증가분이겠지? 이게 뭐니? 8% 인생된 양이야. 근데 실제 수입이 어떻게 되길 원해? 이 8%보다는 더 크거나 같길 원하는 거지. 그럼 실제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봐. 누구를 들고 오면 돼? 인상된 수강료를 가지고 깎아져 있는 회원수를 곱해줘 버리면 그게 전체 인상된 한 달 수입이 돼주겠지. 자, 그만큼이 이 원래 수입에 대해 8% 인상된 것보다 크거나 같으래. 그럼 이제 뭘 해주면 돼? 얘와 얘를 들고 와서 곱해주기만 하면 그게 우리가 수강료를 인상시켰을 때 회원 수가 감소된 걸 반영된 한 달 수입이 돼주겠네. 자, 그럼 계산해보자.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 곱하기 b 곱하기 1 빼기 100분의 0.5x. 이게 한 개의 한 달 수입의 변화량이야.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도 한번 고쳐보자. 원래 수입이라는 것은 수강료를 A라고 했고 회원수를 B라고 했으니까 여기 A, B를 적어주면 되네.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자, 그럼 봐라. 이 A와 B는 당연히 0이 아니니까 빼주고 주어진 식에서 분모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분모 분자 전체에다가 만을 곱해줘 버릴까? 그럼 여기에도 내가 100을 곱하고 여기에도 100을 곱할 거야. 그러면 좌측은 100 더하기 x고 우측은 100 빼기 0.5x가 되고요. 오른쪽은 10,000 더하기 800이 되겠지. 자, 계산해보자. 좌변 10,000 빼기 50x 더하기 100x 마이너스 0.5x 제곱은 10,000 더하기 800보다 크거나 같다. 쑥쑥 날리자. 자,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니까 양변 얼마를 곱할까? 10을 곱해보자. 10을 곱해버리면 0점이 아니네. 마이너스 5x 제곱. 자, 여긴 50x야. 그럼 500x가 8,000보단 크거나 같다. 우변으로 넘겨서 양변 5로 나눠보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00x 더하기 5로 나누기로 했지. 160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한 x의 값 구해주면 되겠네. 인수분해 되지? x 빼기 20, x 빼기 8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는요 20 이상 80 이하가 정답이 돼줄 거야. 자, 그럼 문제를 다시 보자. 이렇게 한 달 수입이 8% 이상 증가되도록 하는 x의 최소값을 물었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x의 범위 이만큼이네. 이 중에서 제일 작은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다. 그래서 정답은 20이 돼주면 될 거야. 그죠? 자, 천천히 풀어봐야 될 문제인 거고 결코 쉽지만은 않은 여러분들이 요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식을 세우는 게 좀 힘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복적으로 한번 풀어보고 13번입니다. 자, 13번은 연립부등식이 해가 이번에 해를 가르쳐 줬어. 해가 2와 3 사이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물었다. 우리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패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 자, 그래서 각각의 해를 먼저 구하고 공통된 부분을 찾는다 생각해보자. 1번 인수분해 바로 되네. x 빼기 3 x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젠 찾을 수 있지. 사이 누구와 누구?
마이너스 1과 3 사이. 자, 두 번째 인수분해가 돼 있어. x 빼기 a, x 빼기 2가 0보다 크길 원해. 0보다 크기 때문에 가해야 가해. 누구와 누구 가해인데 A와 2 중에서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누구와 누구, A보다 작고 2보다 큰지, 2보다 작고 A보다 큰지, 그건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야. 자, 그런데 그 결과가 2와 3 사이가 되래. 식만 보면 헷갈리지?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서 해석을 해보자. 1번 부등식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해야. 그럼 2번 부등식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최종적인 결과가 뭐라고 했니?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해가 되길 원한대. 그럼 생각해봐라. 이 파란색 영역이 공통 영역이 되려면 적어도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2보다는 크다라는 이런 형태가 포함이 돼 있어야 돼. 맞니? 자, 밑에 있는 2번 부등식의 해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 누구보다는 작고요, 누구보다는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에 2가 들어갈지 나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야. 근데 오른쪽에 있는 칸에 A가 들어가 버리면 지금 위쪽에 보이는 이런 관계식이 안 만들어지겠지. 오른쪽에 있는 칸에 2가 들어가 버리면 2라는 모양처럼 만들어지긴 해. 아, 그러면 여기에 2가 있는 게 확실하구나. 여기에 2가 있는 게 확실하고 왼쪽에 A가 들어있는 게 확실해. 다시 얘기하면 A가 2보다 작은 거는 확실한 거야. 맞지? 자, 그럼 이제는 다시 한번 해를 보면 2보다 크거나 3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 해야. 왼쪽에는 해가 없어. 다시 얘기하면 A보다 작다라는 영역이 이렇게 그려지면 공통 영역은 없는데 이렇게 그려지면 공통 영역이 생기게 되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1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랑 A보다 작은 녀석이 공통분된 부분이 없기 위해서는 A는 적어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얼마? 마이너스 1. 즉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무조건 오케이인데 마이너스 1이 돼도 상관없니?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되더라도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위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공통 영역 없어.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찾을 A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 돼줄 거야. 14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두 근의 제곱의 합이 6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라. 자, 방정식이 주어지고 근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한 근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나머지 두 근은 제곱의 합을 가르쳐줬어요. 자, 제곱의 합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떠올릴 수 있을 거고 한 근을 가르쳐줬으니까 대입을 해서 모르는 값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 자, 그러면 한번 가보자.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면 우린 마이너스 1을 조립제법 했을 때 성공이 돼야겠지. 넣어보자. 1, A, B,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로 계산하면 1, 마이너스 1, A 빼기 1, 1 빼기 A, B 더하기 1 빼기 A 또 하면 A 마이너스 B 빼기 1, A 빼기 B 마이너스 4까지 완료가 된다. 됐니? 자, 그럼 한번 봐봐. 이 식이 0이 돼줘야 돼. 그래야지만 x 이꼴 마이너스 1이 근이 된다고.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A 빼기 B 빼기 4가 0이니까 A 빼기 B는 4가 된다라는 정보는 하나는 찾아갔지. 그럼 봐봐. 주어진 식은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면 얘만큼이 뒤에서 따라온다. x제곱 더하기 a 빼기 1의 x
더하기 b 빼기 a 더하기 1만큼이 만들어질 거야. 그럼 지금 보이는 이 뒤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이 2차식이 가지고 있는 두군의 제곱의 합이 6이라는 정보까지 우리 찾았다고. 그럼 여기서 두군의 합과 곱을 찾아보면 되는데 너무나도 고맙게 a, b 값은 직접 몰라도 a와 b의 차가 4네?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4란 얘기지. 다시 한번 이 식을 들고 와보자. 그럼 얘는 x제곱에 a 빼기 1에 x 빼기 3은 0. 이놈의 두근의 제곱의 합이 6이란 얘기야. 그럼 이제 모르는 문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충분히 되겠지. 자, 제곱의 합 6은 두근의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해주면 되겠지. 자, 계산해볼까? 두근의 합 마이너스 a 빼기 1이지. 그러면 1 마이너스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 두근의 곱은 얼마? 마이너스 3. 계산해봐.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7입니다. 그게 6이랬잖아. 그럼 a제곱 빼기 2a 더하기 1이 빵이니까 a 값 얼마니? 그렇지. a의 값은 1이 되네. 1. a가 1이 돼버리면 1 빼기 b가 4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아니네. b는 마이너스 3이 돼준다. 그러면 끝. a 값 1, b 마이너스 3 두 수의 제곱의 합은 10이 돼주겠다. 자, 15번입니다. 연립 방정식을 만족하는 xy의 최대값을 물었다. 자, 방정식이 너무나도 정직하게 나와 있어. 그러면 각각의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자. 자, 위에 있는 식을 1번, 아래에 있는 식을 2번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 바로 가감법 대입법을 해서 한 문자를 없애는 거는 사실상 어려워 보여. 그래서 1번 식을 가만히 들고 와보면 는요. 상수항이 빵이니까 충분히 인수분해가 되네. x 빼기 y, x 빼기 3y는 빵. 그럼 둘 중에 하나네. 첫 번째 x 빼기 y가 0이면요. 두 번째 x 빼기 y가 3y가 0이면요. 자, 첫 번째 x 빼기가 y가 0이면 y는 x와 똑같이 얘를 아래식에다 대입할 거야. 그럼 뭐가 될까? x제곱 3x제곱 2x제곱은 5가 돼서요. 6x제곱은 5네요. 그러면 x의 값 나오네. x제곱의 값 나오지? x제곱의 값이 6분의 5라는 것까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x의 값이 두 개가 있을 거잖아.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분의 5가 나오면 그때 y의 값은 x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나와질 거야. 자, 그 짝을 구해서 xy의 값을 구하란 얘기야. 자, 그럼 두 번째도 한번 보자. 나는 두 번째 식은 x 대신에 3y를 넣을 거야. 그럼 두 번째 식 아래쪽 식에다가 x 대신에 3y를 넣습니다. 9y제곱 또 3y 넣으면 9y제곱에 2y제곱은 5다. 25y제곱이 오네요. 그럼 y제곱은 4분의 1이 돼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럼 다 됐어. y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때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 자, 여기에 보이는 4개의 짝꿍이 xy의 값인데 우리가 찾을 것은 xy 전체 최대값이야. 그럼 계산해봐. 1번에서 우리가 찾았던 x와 y를 곱하면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니까 부호는 양일 거고 6분의 5. 두 번째 찾은 것도 부호가 또 똑같으니까 곱하면 4분의 3. 누가 더 크니? 6분의 5와 4분의 3. 6분의 5가 훨씬 더 크다. 따라서 최대값은 6분의 5가 돼줍니다.
자, 마지막 16번입니다. 16번까지 온다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자, 세 실수가 둔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의 범위를 물었어.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둔각삼각형이라는 단어를 변의 길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조건이 있으면 될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세 가지를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변의 길이는 일단은 당연하게 0보다 커야 돼. 그렇지? 그리고 삼각형이 되려고 하면 삼각형은 가장 긴 변의 길이보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더 커야 돼. 세 번째, 둔각삼각형이 되려고 하면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더 커야 돼. 자, 이 세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둔각삼각형이 된다고. 그럼 계산해봐. 변의 길이는 x도 0보다 크고 1을 더한 것도 0보다 크고 2를 더한 것도 0보다 크다. 그럼 당연히 x만 0보다 크면 장땡. 두 번째, 가장 긴 변의 길이보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이 더 커라. 쓱쓱 날아가면 x는 1보다 크면 된다. 세 번째, 둔각삼각형에 대한 정보인데, 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자. 우리 직각삼각형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찾았냐면,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을 우리는 빗변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 빗변의 제곱,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였고, 그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었거든. 그러면 둔각삼각형은 비슷해. 직각삼각형보다 조금 더 기울어지면서 이 빗변이라고 여겼던 녀석이 좀 더 길어지는 것 같아. 따라서 가장 긴 변이 조금 더 커지는 게 둔각삼각형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야. 그럼 봐라. 가장 긴 변 x 플러스 2의 제곱이 짧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더 크다. 정리해볼까?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보다 크다. 자, 넘겨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자, 양변 마이너스를 곱할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0보다 크다. 아이고, 이 부분 저기 위쪽에다가 들고 와줘야겠다. 위에를 살짝 지워놓고 다시 한번 여기로 들고 와서 계산하자.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0보다 작으면 우리 충분히 수분해가 돼? 다 됐지? 사이네. 어디와? 마이너스 1과 3 사이. 자, 이게 세 번째로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x의 조건이 되지. 그럼 끝났지? 변의 길이가 되어야 되고 삼각형이 되어야 되고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값이 돼주겠네. 그게 누굴까? 그렇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정답이 돼주겠죠. 자, 두서없이 문제 풀이가 진행됐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반복적으로 풀어주고 정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수고했습니다.